열심히 한번 또 봐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질문 해결을 먼저 하고 넘어갈까 싶은데요. 자, 34번입니다. 34번. 자, 34번은 어떤 내용이냐?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A, B, C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나 방정식과 부등식, 특히나 부등식에서 할 건데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양수여야 돼요. 양수. 항상 양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0도 안 되죠. 길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 B, C는 A하고 B하고 C는 모두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좀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 삼각형이다 보니까 변의 길이로 설명이 되는 삼각형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에서. 같다라는 등식에서는 뭐밖에 없을까? 삼각형이 있겠죠. 당연히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세 변 말고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겠죠.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결과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A는 B는 C가 유도되거나 혹은 A 이꼴 B, B 이꼴 C, C 이꼴 A가 유도가 되거나 혹은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뭐 여기서는 좀 바뀔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거를 기대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기대하면서. 이건 반드시 나오겠다. 그러면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나와 있는 식이 A 더하기 B 빼기 C 그리고 A 빼기 B 빼기 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전개를 해봐야겠죠. 근데 전개를 했었을 때 특히나 절대값들이 모든 항이 같잖아요. 근데 부호만 조금 다르고 그래서 합차를 떠올리면 돼요. 이럴 때에는. 근데 합차를 할 때에는 부호가 같은 거, 부호가 다른 것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A는 부호가 같죠. 그리고 마이너스 C와 마이너스 C도 부호가 같아요. 하지만은 마이너스 B 플러스 B로 서로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 C 더하기 B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합차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좌변에서는 마찬가지로 따져본다면 A는 서로 부호가 다르고 B는 서로 부호가 같고 C는 서로 부호가 다르네. 그럼 부호가 같은 B가 있고 부호가 다른 AC가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B 더하기 A 플러스 C 가로 닫고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라고 또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합차를 항이 3개거나 4개 있었을 때 합차를 보는 것은 서로 부호가 누가 같은지 누가 다른지 부호가 같은 것들끼리 부호가 다른 것들끼리 묶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해갔을까? 정리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자, 여기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고 정리해준다면 좌변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가 되겠고요. 우변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거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2ac 사라지겠고 b제곱 넘기면 여기는 2b의 제곱이 되겠고요. 넘겨주면은 a제곱과 c제곱은 마찬가지로 2개씩 있겠죠.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그래서 아마도 직각삼각형 정도가 유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렇게 됐죠. 제곱이 있다고 무조건 직각삼각형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a제곱 이꼴 b제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친구들, 47번을 한번 봐볼게요. 47번. 자, 47번에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6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만 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얘를 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빨간색은 항상 선생님이 안 적어도 되는 걸 쓰거든요. 빨간색은.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나올 거야.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할 수 있거나, 보통은 x 더하기 x분의 1을 많이 생각을 하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x 빼기 x분의 1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 완전제곱식 혹은 a 마이너스 b 완전제곱식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이걸 바탕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이죠. 이 녀석은 필요한 게 x 더하기 x분의 1이 필요하죠. 가운데가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옆에 걸 봤더니 더하기 x세제곱 빼기 x의 세제곱분의 1이로서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는 x 빼기 x분의 1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두 개를 모두 다 구해주면 되는 거네. 그래서 구해볼 겁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의, 선생님,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특징이 다른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그 곱셈공식의 변형을 외우진 않았던 것 같아. 곱셈공식의 변형을 외우진 않고 어떻게 외웠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중에서 얘가 등장하는 식을 썼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나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하면 위에 있는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제곱한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가운데 2배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다. 근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8이 될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내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을 했더니 x의 제곱과 마이너스 2 그리고 x의 제곱분의 1이 등장을 할 것이고 이 녀석은 4가 되겠죠. 맞나?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x가 0부터 1까지라고 주어져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결국 결론을 쓰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8이라고 나오고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우리는 루트 8이라고 쓸 건데 제곱을 풀 때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죠. 여기가 플러스일지 여기가 마이너스일지는 잘 모르는 상태야. 하지만 먼저 보니까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다라는 거,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했었을 때, 양수끼리 더했었을 때는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뭐가 돼? 여기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x가 0보다 크니까. 그럼 살짝 이쁘게 적어준다면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오겠지. 다시 한번 적어준다면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4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x 빼기 x분의 1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이번에는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뺄 때에는 누가 더 큰지를 몰라요.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럴 때에는 숫자 하나를 대입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절대값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x-2 0부 x가
2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나는 보통 이거에 대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슉슉 해주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를 써주고 여기 아무거나 숫자를 대입해 보세요. 2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쉬운 건 0이죠. 0 대입해 보니까 음수네. 그럼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x 빼기 2로 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절대값을 보통 풀리지 않더라고. 물론 대입하기 힘든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아야겠지만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간단한 숫자는 그냥 두 개 가운데 2분의 1 정도가 되겠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앞에는 2분의 1이고 자 x분의 1은 역수를 의미하거든요. 2분의 1의 역수가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빼기 2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네. 음수면은 살짝 지워주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0부터 x가 1보다 작기 때문이야. 1보다 작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x분의 1은 x와 비교했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 x분의 1이 크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 살짝. 아무튼 간에 각각 값들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했던 x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하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각각 나왔던 결과들을 대입만 해준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갔을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3번 한번 봐봅시다. 항상 숫자로 돼 있는 것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53번. 그런데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심플한 것은 계산하면 돼요. 시간이 남아두신다면요. 2023에 제곱해보고요. 2024 더하고 막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러기 싫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치환하죠. 치환. 복잡해 보이는 것에 대하여 2022 곱하기 2023의 제곱 더하기 2024 분의 2024 곱하기 2023 더하기 1. 나는 어느 하나를 치환해줘서 문자로 표현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편할까? 누구를 치환하는 게 편할까가 항상 고민이야.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해요. 진짜 아무거나. 뭐 생뚱맞게 2000 이런 건 안 돼요. 2024, 2023, 2023, 2024, 2022. 그러면 봐봐. 여기서도 2022, 2023, 2024 중에 어느 하나를 X로 하고 싶거든? 누구를 X로 하는 게 제일 편해 보일까? 그럴 때는 차수를 보면 돼요. 왜냐면 만약 2021을 X로 잡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불편해져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만약 2024를 X로 잡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또 얘가 제곱했었을 때 좀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수가 높은 녀석을 X로 잡아서 좀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해 갔을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얘를 X로 잡을 거예요. 자, X로 잡았고 다시 한번 표현해 주니까 밑에서부터 X 플러스 1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여기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는 X 플러스 1, X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전개하니까. 얘랑 약분되겠죠. 남은 것은 X 마이너스 1로서 2024
22라고 바로 쓸 수가 있겠지.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였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왜 2023을 X로 두었는지 이것만 좀 잘 생각해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울게요. 전부 지울게요. 자, 이어서 58번입니다. 58번을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다. 아하. 부채꼴 OAB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하네요. 얘가 좀 더 기네. 자,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여기가 O, 밑에가 AB겠죠? AB. 뭐 대충. 그리고 여기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OIH 뭐 해가지고 나왔네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호 위의 점 P에서 호 위의 점 P. P라는 점에서 각각 수선을 내린 것들이 I와 H라고 한답니다. I와 H. 나는 이 사각형에서 대각선 HI를 긋고요. H와 I를 긋고 내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내접하는 원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대요. 자, 이랬었을 때 이 원의 넓이 PIH라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한답니다. 4분의 파이. 원의 넓이가 주어졌다는 것은 반지름을 알 수 있다는 소리겠기. 자, 그랬었을 때 나는 뭐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알고 있는 걸 적을 건데요. 여기는 4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또 적을 수 있겠구만. 2분의 1.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맞나? 알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PH의 세제곱과 여기의 세제곱 그리고 PI의 세제곱의 합을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 PH와 PI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뭘 이제 이용할까 이거야. 근데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HI의 길이가 여기서 HI라는 녀석의 길이와 OP의 길이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맞나요? 왜?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이기 때문에. 근데 HI는 원하고 이 4분 원 OAB와는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OP는 연관이 있어요. 왜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 이은 거니까. 얘는 이름이 뭐야? 얘는 이름이 반지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거거든. 맞나?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얘가 있을 거다. 좀 휘었네. 얘가 HI랑 같다. 그래서 이 녀석이 4라고 해주면 됩니다. 왜 선생님이 갑자기 얘를 구해요? 내가 PH와 PI에 대해서 궁금한데 PH의 길이를 A라고 부르고 PI의 길이를 B라고 부른다면 이 삼각형은 IH라는 빗변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될 거니까. 그러면 PH의 제곱과 즉 A의 제곱과 B의 제곱은 16이라는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기대하는 것은 뭐야? A 곱하기 B겠죠. 왜? A 곱하기 B가 있어야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A 곱하기 B라는 것의 성격을 보면 A 곱하기 B는 넓이랑 연관이 있어요. 넓이. 넓이랑 연관이 있네. 그러면 보니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거든요. 여기가 수직. 이렇게 그어서도 여기가 수직이에요. 맞나? 넓이라고 했잖아. 이 녀석들은 PH, PI와 HI와 연결 짓는다면 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각형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어본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높이 밑변. 이 삼각형의 높이 밑변, 이 삼각형의 높이 밑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AB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아하,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AB는 2분의 1 어차피 다 해줄 거니까 가로로 묶어버리고, 여기는 B, 근데 높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묶어버려서 2분의 1 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그 다음에 4라고도 잡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2분의 1 사라지고 양변에 2배 해주면 이 AB는 A 플러스 B 플러스 4라고도 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자, 선생님, A 곱하기 B 혹은 A 더하기 B가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진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입해주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에 대하여 우리는 A의 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AB가 하필이면 이 AB가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A 더하기 B의 제곱과 여기다가 마이너스 씌운 거니까 마이너스, 이럴 때도 그냥 마이너스 씌운 기보단 A 더하기 B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얘는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4 하고 이게 16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기 편하게끔 A 더하기 B를 T라고 부를게요. T라고 불러준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꼴 0. 그럼 T의 값은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5 또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길이 문제죠. 길이 문제. 길이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탈락이 되겠지. 뭐가 나왔어요? A 더하기 B가 나왔고요. A 더하기 B가 5. 그러면 A 곱하기 B도 여기서는 2AB죠. 2AB가 여기 대입해 주니까 9라고 할 수 있고 A 곱하기 B는 우리 2분의 9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의 합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이해가 갔을까? 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모양 자체를 그냥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양 자체에 대해서. 4분원, 그 다음에 사각형 내접하는 뭐, 이렇게. 그러면은 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68번. 68번. 중요해요. 별표 하나 할게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별표 1개부터 별표 5개까지 주거든요. 네, 별표 1개로 할게요. 2개로 할지 1개로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워낙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네, 1개로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은 2라고 되어 있죠. 자, 너무 적어요. 주어지는 조건이 좀 적어. 그리고 나서 x, y, g야. 자, 선생님 왜 적다라고 말을 하냐면 몇 차야? 1차. 몇 차야? 2차. 얘는 3차예요. 근데 3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좀 적어요.
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g세제곱이 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좀 불편해. 많이 불편해. 얘는 두 개를 곱하면 안 돼요. 얘는 세 개를 곱해야 되거든. 이거 두 개를 곱하잖아요? 이거 두 개를. 그럼 x세제곱, y세제곱, g세제곱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절대 안 나와.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이 말 이해했을까? 왜 두 개를 곱하면 안 나오는지? 선생님이 전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 선택해서 하나, 둘, 세 개를 곱할 수 있거든. x, y, g가.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를 곱했었을 때는 절대 안 나와. 주어지는 조건이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어지는 조건이 적다. 주어지는 조건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적다. 당연히 숨겨진 게 있다. 숨겨진 내용이 있다. 숨겨진 내용. 근데 그 숨겨진 내용은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두 개로 내가 할 수 있는 식이 있죠. 하나 구할 수 있는 게 있지. 그 식을 써보시면 됩니다. 항상. 왜요? 써면 나올 거야. 숨겨져 있는 게. 우리가 숨겨져 있으면 땅을 파야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땅 파는 걸 해볼 거야. 근데 뭘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건 없어요. 있으면 땡큐, 없으면 모르겠고. 그래서 땅을 파봅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7을 제곱했더니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의 2배 x, y, y, g, gx가 되겠죠.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여기가 6이 되겠고요. 여기는 2가 되겠고요. 2배 x, y, y, g, g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예요? 이 녀석이 2가 됩니다. 문제는 뭘 이제 봐야 되냐면은 봐봐. 여기 써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x, y, y, g, gx는 2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뭘 봐야 되냐? 더 이상 앞에 있는 좌변에 있는 문자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보는 거야. 두 개가 같아요. 2로 같잖아요. 그러면 얘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연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x제곱과 y제곱과 g라는 것을 제곱했더니 xy와 yg와 gx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쪽으로 넘겨본다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가 0인데요. 이 녀석 곱셈 공식 변형에서 우리 배운 적이 있거든요. 2배 해줘서. 2배 해주면 지금은 2배를 가능해요. 양쪽에 2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좌변만 있다면 2배 그냥 하면 안 되죠. 2배 해주고 2분의 1까지 곱해줘야 똑같아집니다. 2x의 제곱, 2y의 제곱, 2g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g, 마이너스 2gx가 0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0이 되겠죠. 근데 얘랑 한 개, 얘랑 얘 한 개씩 쓰잖아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x 빼기 y의 제곱. 얘랑 이 yg네. 그러면 y제곱 한 개랑 g제곱 한 개를 쓰면 또 완전 제곱식이에요. gx니까 얘랑 x제곱 한 개, g제곱 한 개를 쓰면 또 완전 제곱식이고 개수 다 맞아요. 개수까지도. 아하! x 빼기 y의 제곱과 y 빼기 g의 제곱과 g 빼기 x의 제곱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x, y, g에 대해서 뭔 말이 있냐? 실수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실수란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수란 말이 있네? 실수는 제곱했었을 때 0보다 작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0. 얘도 0, 얘도 0. 그러므로 x가 y 혹은 y가 g랑 같거나 혹은 g랑
x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전부 섞어버리면 x랑 y랑 g가 같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x 이꼴 y 이꼴 g라고. 이건 외우시면 좋아요. 좋아요? 아니요,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을 했었어, 옛날에. 뭐가 있었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g 세제곱 마이너스 3xyg 라는 거, 우리 이거 곱셈 공식에서 배운 녀석이죠? 맞나? 곱셈 공식에서 배운 녀석이야. 얘가 나오죠? 얘 나옵니다.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g x 제곱 y 제곱 g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라고 해서 나온 녀석인데요. 얘가 0인 경우가 심심치하게 등장을 해요. 얘가 0이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3xy랑 같을 때라고도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0 혹은 x 이꼴 y 이꼴 g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왜요?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겠죠. 맞나? 둘 중에 하나가 0이겠죠. 얘가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0인 것은 뭘 의미한다? x, y, g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했잖아. 이해갔을까? 그래서 외우실 때는 요 가운데가 살짝 사라지고 요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0이 나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라고 외워주시라고 했었습니다. x, y, g가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습니까? x, y, g가 같대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식에서 세 개가 같죠. 그러므로 3x는 루트 6이 되겠죠. x는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x하고 y하고 g가 같기 때문에 그럼 x 곱하기 y 곱하기 g가 궁금했는데 3분의 루트 6의 세제곱이 되겠죠. 세 개가 같기 때문에 얘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3번을 봐봅시다. 73번. 자, 정말 자주 나오죠. 73번, 72번, 74번, 75번. 75번? 아니, 74번. 72, 73, 74가 동일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자,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AB, BC, CA는 마이너스 4, 세제곱, 세제곱은 20일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곱하기 B와 A 더하기 B 그리고 B 곱하기 C랑 B 더하기 C가 되겠죠. 아마도 C 곱하기 A랑 C 더하기 A가 될 것이고요. 맞나? 근데요 얘가 2죠? 얘가 2야. 이거 전부 전개해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서 하고자 했더니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줄 거야. 근데 일단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랑 연관이 있습니다. A 더하기 B가요. C 하나로 바뀝니다. B 더하기 C가요. A 하나로 바뀌어요. C 더하기 A가 B 하나로 바뀌게 돼요. 왜요? A 더하기 B는 C를 넘기면 E 마이너스 C거든요. B 더하기 C는 A를 넘겨서 E 마이너스 A. 마찬가지로 E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해갔을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학교 시험에서 단골이에요. 이거는 전개를 해보면 EAB 전개를 해보면 EBC 전개를 해보면 ECA에다가 ABC가 하나,
BCA가 하나, CAB가 하나, 즉 3ABC가 되겠죠. 전부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이 나왔지 이제. 전부 구할 수 있죠. 요거 두 개로 얘랑 얘로 얘는 이미 나왔네요. 상관없고. 그럼 이제 얘를 구할 수 있잖아. 두 개가 같진 않지만 두 개가 연관될 수 있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곱셈 공식을 써서 적당히 빼주거나 이항해주면 돼요. 그래서 써볼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곱셈 공식이 있었고 전개식이 이 녀석의 결과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할 수 있겠죠. A, 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얘는 냅두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거 구할 수 있네. 이건 알고 있고. 그럼 이거 구해서 대입해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나오는 녀석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은 훈련을 통해서 곱셈 공식을 다 알고 있어요. 얘는 그 다음에 2AB, 2BC, 2CA예요. 그러면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네? 마이너스 3배 해주면 되겠죠. 맞나? 어떻게 보면 얘도 곱셈 공식 변형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배 AB, BC, CA. 자,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구한 다음에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뭔 차이예요? 시간의 차이죠. 시간.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이해갔을까? 그래서 남은 거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그러면 ABC를 당연히 3ABC를 특히나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주고 나머지 해주면 답은 쉽게 나오겠죠. 이해갔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곱셈 공식 변형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75번을 한번 봐볼까 합니다. 네, 75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약속했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한번 써보면 fx, x, y, g를 해봤더니 이 녀석이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g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x, y, g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거에 대하여 fa, b, c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라는 거네. 자, 조금 고민해 볼 건데요. 어떤 고민을 할 거냐. 그냥 가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게. 가장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위에 있는 거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fa, b, c는 1에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를 해주면 돼요. 얘가 1입니다. 일단. 근데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거에다 대입한다 생각한다면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더하기. 왜 선생님이 했을까? 우리 3개짜리 세제곱씩 배운 적이 있나? 없죠. 하나, 둘, 3개의 세제곱짜리 배운 적이 없어요. 제곱까지는 배웠거든. 세제곱 선생님 배운 적 있잖아요. 세제곱 이거 각각 세제곱이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면서 어색해. 그냥 일단 써볼게. c 더하기 a 빼기 b의 세제곱 a 더하기 b 빼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x, y, g에 대해서 3개 곱하라 했잖아. 그럼 벌써 또 불편해. 아이고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c 더하기 a 마이너스 b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로 3개를 또 곱해줘야 되거든.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소리는 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 궁금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다시 한번
세 개짜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막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너무 불편해. 선생님, 불편하지만 이거 B 더하기 C랑 A를 이렇게 두 개로 묶어서 세제곱하고 풀어주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문제지.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그쵸. 얘가 문제거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녀석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가 고민돼. 그치?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랑 연관이 많아요. 얘랑 연관이 많다? 연관이 많은 게 아니라 뭔가 비슷해요, 느낌이. 뭐냐? 그대로 풀어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쵸? 그래서 위에 주어진 거랑 얘들의 관계를 좀 살펴봤단 말이지. 근데 얘는 위에 주어진 게 없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 쓰여진 수들의 관계를 보고 할 거야. 이해갔을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좀 쉬었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어려워요. 좀 쉬었다 합시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뭔 생각을 해봤냐면은 복잡해.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빨간색은.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것만 알고 있지 않아요. 뭘 알고 있냐?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될 거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개를 더한 것과 얘는 좀 복잡해. 아직도 복잡하지만 일단 세 개를 더해보고 싶어. 왜냐? 여기 보시면 A를 하나 빼는데 A를 두 번 더하죠. 그러니까 세 개 더하면 A야. B를 두 번 더하고 B를 또 한 번 빼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남겠잖아. 그래서 B 더하기 C 빼기 A와 C 더하기 A 빼기 B와 A 더하기 B 빼기 C를 한번 더해봤더니 얘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얘들을 더해보니까 조금 편해졌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 불편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었거든. 아까도 했지만은 완전 제곱식들로 두 배를 해줘서. 근데 지금은 양쪽에 똑같이 두 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 해주고 A 빼기 B의 제곱과 B 빼기 C의 제곱과 C 빼기 A의 제곱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봤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빼고 이거 두 개를 빼고 얘랑 빼보면 되겠지. 근데 빼보려고 생각해 보니까 좀 간단해지거든. 왜요? B 더하기 C 마이너스 A와 빼기 C 더하기 A 마이너스 B를 해보니까 부호가 같은 거 C 사라지고 그러면 남은 거 2B 남은 거 마이너스 2A로서 2로 묶으면 B 빼기 A가 되거든요. 물론 A 빼기 B와 B 빼기 A는 서로 부호가 다릅니다. 하지만 어차피 뭐 해죠? 어차피 제곱하죠. 부호가 달라도 제곱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두 개를 뺐더니 이렇게 됐네. 문자만 좀 바뀌어 있잖아. 그럼 전부 다 2 곱하기 B 빼기 C 2 곱하기 C 빼기 A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빨간색으로 정리하지 않고 이걸 다시 한번 쓴다면은 얘는 일단 2분의 1 해줘야 되죠. 왜? 여기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거 세 개를 더해보니까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은 두 개를 뺐더니 2배 B 빼기 A인데 이걸 제곱하죠. 우리는 각각. 뺀 거를 제곱한다 했으니까 이걸 제곱해주면 4A 빼기 B의 제곱
4b 빼기 c의 제곱 4c 빼기 a의 제곱으로서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분의 1하고 1, 요거 1. 그럼 요거 4를 묶어서 밖으로 뺐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얘는 4 곱하기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되고 이 녀석에 대해서 얼마라고? 1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죠? 얘는 1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맨 두 번째 줄에 f, a, b, c는 1. 근데 걔가 얘 노란색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 노란색이 여기 뒤에 있는 거 밑줄 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1이기 때문에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 갔을까? 나와 있는 조건들을 조금씩 보면서 그것들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81번으로 가봅시다. 81번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사실. 자, 81번. 쉽습니다. 왜 쉬운지를 알려줄게요.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가 있고요. 이쁘게 삼각부를 좀 잘랐죠? 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른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 조금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잠깐만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가 생겼죠? 맞나요? 조금 더 이쁘게 그려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긴 거죠, 현재. 그리고 그 옆에는 요 자른 거. 잘라진 거가 이런 조각이 있을 거고요. 맞나? 각각 모서리의 길이의 합. 이 녀석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L1, 이 녀석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L2. 그리고 이 녀석의 건널비가 S1. 이 녀석의 건널비를 S2라고 부른다고 한답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 L과 S에 대하여 L1 빼기 L2와 S1 빼기 S2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뭘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근데 봐봐. 이게 모서리라는 것을 보면 건널비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L1에 대해서 자, 얘 혹은 이 녀석들은 좀 정상적인 녀석이죠. 직육면체에 있던 것들이니까. 근데 뭐가 생겼냐면 얘들이 있단 말이지. 얘들이 좀 거슬려요. 근데 이 녀석에서도 얘는 좀 정상적인 녀석이지만 얘들은 거슬려.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전부 더한 게 모서리란 말이야. 근데 빗금친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걸 빼줘. 구하기가 힘들었던 건데 파란색으로 할까? 이 녀석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녀석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나는 그 L1과 L2를 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뺏는 것은 동일한 건 사라집니다. 맞나요? 그럼 이 파란색은 두 개 뺐었을 때 필요가 없네. 사라질 거니까. 이거 이해 갔을까? 이 말이 이해 간다면 식을 적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 그럼 얘들은 필요가 없네.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 높이를 C라고 한번 잡아본다면 이 녀석은 A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래서 L1은 3A 그리고 B가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그래서 더하기 3B C도 하나, 둘, 세 개 있죠. 3C가 되겠고 그 다음엔요 파란 게 있죠. 그래서 더하기 그냥 묶어 놓을게. 파란 거. L2는요. B, 얘가 A죠. 요거 B고요. 요거 C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네. 그리고 묶어 놓은 거.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두 개를 뺀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L1 빼기 L2라는 것은 얘 두 개가 필요 없어서 사라지고 A가 두 개, B 두 개, C가 두 개가 될 거고 이게 얼마라고 나왔죠? 28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넓이에서도 똑같지 않을까? 넓이도 S1이라는 것은 A 곱하기 B의 요거 위에 거랑 밑에 거는 A 곱하기 B가 완벽하게 하나잖아. 근데 위에는 이제 뭐야? 삼각형이지. 근데 얘를 빼줘. 똑같은 걸. 맞나? 자,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구해버릴게. 자, 위 A, B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2분의 1 AB, 2분의 1 AB. 그리고 밑에는 오로지 하나의 AB가 되겠죠. 그럼 2분의 3 AB가 되겠죠. 맞나? 그러면 BC에 해당하는 거, B 곱하기 C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 맞은편에 B 곱하기 C인데 삼각형이니까 똑같이 2분의 3 BC가 되겠고 똑같이 2분의 3 CA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저 삼각형, 파란 거 삼각형. 이게 건널비가 되겠죠. 근데 S2도 마찬가지네. S2는 요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B, 2분의 1 BC, 2분의 1 CA가 되겠고 마찬가지 파란 거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걸 또 우리는 뺍니다. 빼요. 뺐더니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결국 S1 빼기 S1, S1 빼기 S2는 AB, BC, CA가 되겠고 이게 얼마? 이게 61이래요. 이게 61.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봐야겠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은 AC의 제곱과 AC네. AC가 이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문자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내용이. 그럼 여기 BC니까 BC, 여기가 BC인가? 그럼 여기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네. 여기는 C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알고 있죠? AB, BC, CA 알고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것이 생각이 든다면은 정리를 해보면 L1이라는 녀석 정리하고 L2라는 녀석을 정리해보면 나오겠죠. 이 문제가요, 만약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로 만약에 문제를 잡잖아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쵸? 근데 왜 선생님은 여기 A, B, C를 여기로 잡았냐? 어쨌든 모서리고 이 녀석을 통해서 A, B를 표현하자니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를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해 갔을까? 그래서 잡아주는 것만 좀 잘 잡아주고 정리만 해줬다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고 또 한번 봐봅시다. 이어서 네, 쭉 넘어가서 97번이네요. 여기는 나눗셈에 대한 것들은 좀 어려운 게 좀 있는데, 자, 이걸 배웁시다. 배운다라고 생각합시다. 배운다라고. 앞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풀 거라고. 자, 어떤 거냐? 자, 거의 끝나가요. 자, fx가 있습니다. fx가 3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잘 모르지만 나머지가 3x죠. 3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이 두 개의 나머지가 같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2차지만 얘는 1차죠. 1차의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도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렇게 R로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쉽죠? 됐을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자,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뒷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라는 항등식이 생각이 나요. 항등식, 대입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하냐? 3분의 1을 대입할까? 얘가 근데 힘들어. x제곱 플러스 3을 대입하기 힘들거든. 근데 그것은요, 이 녀석을 모를 때 그렇습니다, 보통. fx를 주어지지 않거든. 나머지 정리를 할 때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나머지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돼요. 보통은 두 개를 빼면 돼요. 근데 두 개를 빼는 거 말고도,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R이 없다면. 그럼 R을 이항한다면 3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R을 한다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3과 어떤 거의 곱 3x 마이너스 1과 어떤 거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 말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3을 인수로 여기에서는 3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2차와 1차를 인수로 갖고 있죠. 인수분해가 얘로 됐겠다는 소리인데 두 개를 곱해보니까 몇 차야? 3차식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이네 그냥. 바로. 즉 3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r 이란 녀석은 x 제곱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3x 마이너스 인수로 가질 건데 더 이상 붙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차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최고차항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 이 두 가지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차수 지금 동일하죠? 계수를 볼까? 얼마예요? 3. 제일 높은 거 얼마예요? 곱한 거? 3. 그럼 더 이상 곱할 거 상수항이 있다 없다? 이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그러면 끝났죠? 예, 이거 전기했었을 때 좌우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전기합시다.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전기할 때도 선생님이 그런 말 했어. 하나 하지 말고 3차, 2차, 1차 상수항을 만들어라 그냥. 그러면 3차는 됐고 2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와 상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3이니까 2차가 있을 때는 없으니까 여기서 끝. 마찬가지 1차를 만들기 위해서 3x하고 3밖에 없죠? 9x 마이너스 3. 그럼 a, b 나머지까지 전부 구할 수 있겠죠. 이해갔을까? 그러면 정리해보면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1. B는 얼마예요? B는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R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 이해갔을까?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동일하죠? 나머지가 동일하다면요. 이 나머지를 또 조건이 있죠.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를 알고 있다면 이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오로지 두 개의 곱으로만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 이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98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정리하고 있죠? 네. 오늘은 일단 2단원 정도까지는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거 인수분해 전 이 정도까지는 먼저 풀어보고 모르는 거 위주로 설명하고 그다음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소수부터는 선생님 얘기할 게 좀 많아요. 복소수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하시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 또 따로 설명한 다음에 숙제가 나갈 겁니다. 자, 98번. A, B를 각각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와 있고 나머지도 나와 있네. 그러면 우리 A를 B를 전부 표현할 수 있죠. 아, 90번인데 제가 질문했잖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해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아마 답이 나왔을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2번. 자, 102번 한번 봐볼까요?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다음과 같다. 그럼 그대로 적어볼까?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1x이고요. 나머지가 r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또 fx를 이번엔 6x 플러스 3으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몫이 q2고요. 나머지는 R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 우리 윈터 특강에서도 선생님 그렇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같다라는 걸 잘 이용해 주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얘랑 어때요? 관계가? 위에 거 일단 6배 하면 밑에 게 되죠. 맞나? 그러면 밑에 거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밑에 거를 6을 빼버릴까? 밑에 거에서 두 번째 식에서 6을 밖으로 뺀다면 x 플러스 2분의 1 q2x r2가 되겠죠. 맞나? 근데 얘가요. x 플러스 2분의 1 q1x r1과 동일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누구랑 누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 R1은 그냥 R2랑 동일할 수밖에 없죠. 좌우 비교를 통해서. R1은요, R2랑 같아요.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1 말고, X 플러스 2분의 1 말고, Q1X와 이 6 포함해서, 6을 포함한 6Q2X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써주면은 6 곱하기 Q2X와 Q1X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났네. 구하고자 하는 게 Q2분의 Q2X 분의 Q1X 더하기 R2분의 R1 R2분의 R1인데 Q2 대신에 혹은 Q1 대신에 대입해준다면 Q2X는 분의 Q1X 대신에 6Q2X가 될 것이고 요거 두 개는 같으니까 1이 되겠죠 바로. 그러면 슉슉도 사라져서 6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7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이해갔을까? 네. 이거는 좀 자주 나왔었죠? 자주 나왔고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문제가 뭐 얘를 바탕으로 뭐 얘를 나눈 몫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QX로 표현해서. 그러면 이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얘가 6x 플러스 3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6x 플러스 3은 해주고 앞에다가 6분의 1을 해주죠.
6분의 1을 해줘서 Q1X 더하기 R1이라고 두고 요거를 6분의 1의 위치를 옮겨서 6X 플러스 3과 6분의 1 Q1X 더하기 R1이라고 해줘서 얘가 얘가 나머지 이렇게 써주기도 했었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센에서. 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서술형에서 나온 거 보잖아요. 우리가 서술형 이 뒷부분에 보라색. 여기도 숙제였나? 아, 여기까지 숙제였어요. 겹치는 게 좀 많지 않나? 앞에 거랑. 뭐 여기 보시면 112번 같은 경우에도 C2랑 OD가 같다라고 해줘야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C2 대신에 OD의 길이를 이용해서 뭐 문제를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운 걸 바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뒷부분에 행복한 1등급,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대요. 116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는 116번. 자, 116까지 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봅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x, y 플러스 y, g 플러스 gx는 5라고 되어 있고요. x, y, g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 봤었죠? 이거 문제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x 플러스 y 대신에 1 마이너스 g, y 플러스 g 대신에 1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걸 기대하겠지.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y의 제곱 g, y g의 제곱, g 제곱 x, gx의 제곱, x의 제곱 y, xy의 제곱이라고 돼 있네요. 맞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이렇게 두 개 묶어볼까요? 왜?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 y 플러스 g였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잖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러면 y, g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y 플러스 g가 되죠. 또 여기도 뭐라 묶어볼까? gx로 묶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g 플러스 x가 되겠죠. 또 여기도 x 곱하기 y로 묶어서 x 플러스 y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yg 해주고 여기다 뭐라 쓰면 돼? 1-x라고 쓰면 되죠. 여기도 gx라고 쓰고 1-y라고 쓰면 되고요. xy라고 쓰고 1-g라고 쓴다면 결국 xy, yg, gx에다가 마이너스 3xyg가 되겠죠. 근데 전부 위에 있잖아. 와, 이게 1등급 문제래요. 우리 이거 할 줄 아는데. 너무 쉽지. 자, 근데 선생님이 그런 말 했지, 아까. 이거 내림차순으로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내림차순으로 보여줄게요. 내림차순으로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 x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x의 제곱. 그래서 y 플러스 g 하고 x 제곱. 그 다음에 x, 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 x. 그리고 뒤에는 앞에 있는 건데 yg로 묶으면 되겠죠? yg, 그 다음에 y 플러스 g.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야. 가운데가.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y 플러스 g, y 플러스 g, y 플러스 g로 묶이거든요. 그럼 뭔가 기대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만들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뭘 기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뭘 기대하냐? 얘로 묶이고 싶지 않아? 그렇죠? 얘로 묶이고 싶지 않아요? 맞나요? 근데 여기를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합시다. 뭔 생각을 할 거냐? 얘랑
어떻게 하면 묶일 수 있을까? 얘가 뭐로 변하면? 얘가 y 플러스 g의 제곱으로 변하거나 y 플러스 g 곱하기 y 마이너스 g로 변할 수만 있다면 y 플러스 g로 묶일 거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맞나요? 근데 얘는 또 불편해. 왜 불편합니까, 선생님? y 플러스 g로 묶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가 y 빼기 gx죠. 두 개 합한 게 두 개 곱한 게 돼야 되잖아.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yg여야 돼. 부호가 안 맞아. 이해 갔을까? 그래서 얘도 불편해. 불편하면 삭제. 그럼 얘는 어쩌냐? y 플러스 g로 묶었어. y 플러스 g로 묶었어. y 플러스 g로 묶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x의 계수가 y 플러스 g죠. 걔는 y 곱하기 g거든. 맞나요? 그럼 얘는 좀 편한 거야. 이해 갔을까? 그럼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듭니까? 부족한 걸 채워주면 돼요. 부족한 게 누구지? E, Y, G가 부족하죠. 근데 누굴 묶어서? X를 묶어서. 그래서 E, Y, G, X가 필요해요. 근데 갑자기 더할 수는 없잖아. 다시 빼줘서 X, Y, G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Y 플러스 G하고 X 제곱 Y 제곱 플러스 2YG 플러스 G 제곱 X YG Y 플러스 G 마이너스 2배 XYG라고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인수분해 해봤더니 Y 플러스 G의 제곱이 되겠고 Y 플러스 G로 묶어주니 X 제곱 Y 플러스 G X Y G 마이너스 2배 X Y G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녀석 또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Y하고 G 곱한 거 합한 걸로. 합곱으로. 그러니까 X 플러스 Y X 플러스 Y Y 플러스 G G 플러스 X 마이너스 2XYG가 됨을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X 플러스 Y 대신 1 마이너스 G,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Y라고 바꿔주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는 거야. 근데 얘가 훨씬 편하지. 이해 갔을까? 물론 만들어서 억지로 조금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해요. 이해 갔을까요? 여기서는 특히나 X, Y, G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좀 복잡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 써주면 훨씬 편할 겁니다. 이해 갔을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죠. 마풀은 답안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마풀은 답안지를 반드시 봐서 보면은 또 다른 연계 문항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여기 문제 보면 뭐 연계 문항, 내신 연계 문항이라고 해서 120번 같이 밑에 혹은 119번 같이 밑에 해설에 내신 연계 문제가 있다 했잖아. 이런 것도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116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앞에 있는 거랑 동일했다. 이 정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116번은 꼭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볼 건데요. 118번 한번 봐봅시다. 118번. 볼게요. 벌써 싫어. P1, P2, P3 점점점이야. 벌써 싫어요. 벌써 싫어. 근데 점점점은 규칙성입니다. 무조건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숫자가 변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어떻게 다른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밑에를 보니까 일단 뭐가 나왔어? P1이 나왔죠. P1. P1X가 나왔습니다. P1X. X 세제곱. X의 제곱. X 더하기 1. 그래요. 그 다음엔 Pn 플러스 1X네. P1, P2, P3, 점점점. 변하는 숫자가 누군지를 본다 했잖아. 변하는 숫자는 여기 있는 1, 2, 3이에요. 그럼 이거에 맞추어서, 변하는 1, 2, 3에 맞추어서 특징을 잡아줘야 돼요. 특징을. 자, 잘 보세요.
근데 특징이 나왔네. 얘가요. Pn 하고요. x 플러스 n이라고 돼 있고요. 이 n의 값은 1, 2, 3, 점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때 나는 P10x의 개수에 대해서 뭐 구하래요. 이걸 바탕으로 나는 P10x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규칙성을 찾아보는 가장 심플한 방법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일일이 대입하세요. 다만 일일이 대입하는 와중에 연산을 하는 것이 있다면, 덧셈뺄셈을 하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잘 보세요. 선생님 두 가지로 써볼게. 첫 번째, 개똥이. 선생님 개똥이 많이 말하죠. 개똥이가 있는데 개똥이가 우와! 나 배웠어. n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할 거야. n에다가 2를 대입해서 P2x가 1 대입해보니까 P1이죠. 그리고 여기다 1을 대입해보니까 x 플러스 1이죠. 그랬더니 P1x는 알고 있잖아.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더하기 1이야. 그래서 x 세제곱, 3x의 제곱, 3x 플러스 1, x의 제곱, 2x 플러스 1,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개똥이가 연산을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막 짜증이 나. 개똥이가 막 성질을 내요. 못 해먹었다. 1만 대입해도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2는? 3은? 4는?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바라보던 이란이가 무슨 말을 하냐. 야, 이 멍청한 녀석. 잘 봐라. 2를 대입하면 P2x는 P1x 플러스 1이잖니? 그래. 그래서 난 대입했는데 2를 대입하면 그게 아니라 P3x는 P2x에다가 2를 대입한 거다니? 그렇지. 근데 P2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P1하고 x 플러스 2를 대입했고 2를 대입했잖니? 그러면 여기다가 개똥이는 또 여기다 3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손을 탁 치면서 3 쓰지 마라. 3 쓰지 마라. 왜 쓰지 마? 아직 규칙성을 모르잖아. n에다가 3을 대입해 봤더니 P4x는 P3x 플러스 3인데 P3x 여기 x에다가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 x자리가 여기 x자리죠. 그 x자리가 지금 뭐로 바뀌어서? x 플러스 3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P1 x 플러스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바뀌지 않습니까? 맞나요? 규칙성이 보이죠. 이제는 어떻게? 변하는 숫자에 맞춰서 규칙성을 찾으라 했잖아. 2는 x 더하기 1이에요. 숫자만. 3은 1 더하기 2예요. 4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규칙성이 나왔잖아요. 이해 갔을까? 이게 계산을 해버리면 규칙성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여기도 봐봐. 1, 3, 6이라고 쓰면 또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규칙성이. 근데 저기 이게 더해요. 어디요? 그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이거요? 네.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아니라 왜 x 플러스 2 더하기 1이에요? 곱하기? 네. 어떤 곱하기? 그 P2x가 P1 x 플러스 1 곱한 거랑 같다 했잖아요. 여기? 네. 더하기 1.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시면은 여기가 x죠. 여기가 x죠. 그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값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에 뭘 대입한 거야? x 플러스 2를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x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가
x 플러스 1. 이해갔을까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걸 대입한다. 그러니까 자리로 생각을 해주면 좋아.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가 네모죠. 네모. 그럼 여기가 네모예요. 그럼 얘가 네모죠. 그럼 여기가 네모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해요. 이거 이해갔을까? 네모에 네모를 대입하면 돼요. 네모에 네모를 대입한 거예요.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그럼 이해갔을까?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산을 해버리면 규칙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 거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 그 다음에 여기 x에다 뭘 대입할 것 같아? x 플러스 4를 대입할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P10x는 P1 x 더하기 얼마? 10이었으니까 4니까 3부터죠. 10이면 9부터 시작해서 9, 8, 7, 1까지가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더해요? 이것도 규칙성이 있어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10. 또 8하고 그 다음 거? 10. 2개씩 10이에요. 근데 9개죠? 9개면 2개씩 묶었었을 때 4묶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40이겠지. 그리고 가운데가 남겠죠. 그러면 4개니까 1부터 시작하면 1, 2, 3, 4까지는 4개씩, 그 다음 5가 하나 남겠다는 소리네. 45예요. 규칙성에 맞게. 그러면 아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써본다면 결국 P10x라는 것은 P1 x 플러스 45가 되겠고, 이 녀석은 저기 있는 P1x에다가 마찬가지 x 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야? 똑같이 x 플러스 4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45의 세제곱, x 플러스 45의 제곱, x 플러스 45 더하기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전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x제곱. 그럼 여기서는 x제곱이 나와 안 나와? 여긴 안 나오죠. 1차식이니까. 여기서는요, x제곱이 나오죠. x제곱이 얼마야? x제곱은 1이죠? 여기도 x제곱만 구하면 되잖아. x제곱은 뭡니까? 이거 2번이면 이거 1번이었죠. 전개식에서. 그리고 3을 곱했고. 즉, 3 곱하기 45 곱하기 x제곱이 되겠고, 이걸 2개 더해주는 거. 그러므로 3을 곱하니까 15, 135에다가 2를 더해서 136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갔을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뭔가 규칙성에 맞게끔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연산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연산을 이렇게 먼저 해버리면 힘들고, 개똥이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1, 2에서 여기서 3으로 적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성을 찾는 과정에서는 연산, 특히나 사칙 연산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나열해서 써보세요. 그럼 개수가 늘어나거나 한 개씩 늘어나거나 그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또 뭔가가 생길 거야. 규칙성이.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만약 계산을 해서 뭔가 생기겠다면 계산해버리면 돼요. 그때 나중에. 이해갔을까? 그래서 규칙성을 먼저 찾는 것을 좀 더 목적으로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됐을까? 네. 자, 1단원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마무리